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어, 16번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문헌적 근거는 있어요. 근데 너무 깊숙한 문제여서 아마도 수험생들이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뭐 틀리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윈터가 제시한 정책 집행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 하지만 그나마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틀릴 수는 없잖아요. 예. 집행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집행 대상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윈터가 제시한 내용 중에서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자의 행태가 아니라 정책 이제 집행 대상 집단의 행태가 될 거고 쌤 그러면요 여기 집행이고 이거는 정책 형성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공부했어요.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책 집행의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고 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 형성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집행의 성과에 있어서.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정책 대상 집단, 정책 집행의 대상 집단의 행태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요 변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 글쎄요, 뭐 또 나오기는 좀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해설해 보면 일회성 문제,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용으로 좀 어렵게 내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도 아마 그런 형태의 문제로 보여지고, 사실은 그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난이도 조절용으로 그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문제들은 다음에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하나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말 그대로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왔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한번 보신다는 느낌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좋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중충제인데요. 광역 기초. 예.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그 단층제로의 전환, 단층제로에 그러려면 일단 시군이 통합이 돼야 되겠죠. 시군이 통합이 된다. 그래서 시군이 통합돼서 규모가 커지는 거죠. 행정 권역이 넓어진다. 그럼 이제 규모의 경제, 혼자서 했던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마산, 창원, 진해가 묶여서 통합 창원시, 청주, 청원 묶여서 통합 청주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따로따로 했던 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생활권하고 행정권을 일치시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같은 생활권인데 예를 들어 청주, 청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치시킨다. 또 광역적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시군 통합의 경우가 이제 행정 권역이 넓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통합되다 보면. 그래서 대응성은 좀 저하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진보주의, 보수주의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세 감면 확대의 경우는 이제 보수주의에서 선호하는 정책에 해당한다. 아마 이건 뭐 우리가 워낙 많이 공부를 했던 문제고 비교적 이제 그 교재 첫 번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틀린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소수민족, 소외 집단이죠. 예. 그래서 기회 확보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옴부즈만은 굉장히 잘 나오죠. 예. 그래서 옴부즈만은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듯이 아무 말이 없으면 옴부즈만은 스웨덴의 오리지널 버전이다. 스웨덴에 처음 도입됐고요.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는 내부 통제 한계가 아니라 외부 통제 한계, 그러니까 행정이 전문화되고 재량권이 확대되는 현대행정 국가에서 외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힌트가 나와 있죠. 대부분의 국가는 입법부 소속이다. 물론 우리나라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외부 통제 한계를 보완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면요, 출제에 대한 힌트를 좀 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힌트는 힌트인 걸 알아야 힌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모 임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극단적 표현,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을 포함 1에서 2급에 해당하는 직위 모두를 개방형주의로 간주한다. 틀렸고요. 일단 숫자도 틀렸죠. 사실은 숫자도 틀려서 아시다시피 개방형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28조의 4 개방형 직위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게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대에 관한 규정이고요. 이때 일단 고위공무원단 직위, 고위공무원단이 1에서 3급이니까 100분의 20이 되겠죠.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에서 3급이 되겠죠.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 20%를 개방형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지정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하여튼 군무원에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와서, 물론 일반 공무원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신축성확보를 위한 제도, 옳지 않은 거, 배정, 재배정, 뭐,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재정 통제를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22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문제 중에서 아까 이제 15번이죠. 전통적 현대적 행정 이념과 더불어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요 부분은 일부 행정학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거 논란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지방자치법이에요. 근데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속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동형모의고사에서도 한번 했는데 주민총회는 현재 인정이 안 돼요. 자, 다시요. 주민총회는 주민의 참여제도에 이제 인정이 안 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주민소환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주민투표도 되고요. 주민감사 청구도 돼요. 자, 주민소송도 되죠. 이게 주민발언인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건 이제 긍정형이지만 보통 부정형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하다고. 자, X. 정답은 4번이고 난이도가 하고요. 매번 얘기했던 거죠. 자, X. 자, 4번이고 중, X, 5X면 답이 1번이고 이거 난이도가 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5번은 분명히 잘못 냈어요. 근데 22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주민 발언이라고 했을 때 주민이 직접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민이 직접 할 수가 없어요. 단체장한테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번은 완벽히 맞죠. 그러니까 3번은 완벽히 맞죠. 3번은. 1번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행정학 강사들이 1번도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거는 3번이 답이다. 1번의 경우는 주민이 직접 해야 된다. 원칙은. 근데 우리나라는 단체장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잘 낸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민 발안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원래는 주민이 직접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1번은 약간 틀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3번이 정답이고 1번은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문제 푸는 요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관주의는요. 관직의 특권화를 배제하는 거죠.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뭐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사실은요. 예. 대응성. 그래서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고요. 자, 정치의 유형별 사례. 정치의 유형 잘 나오죠. 예. 그래서 1번. 정부 위한 개편은 구성정책에 맞는데 국경일 재정은 아시다시피 상징정책이죠. 상징정책.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늘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제는 재분배가 아닙니다. 요거는 보호족주 정책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공직전류법상 재산 등록 및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없는데 2번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공직전류법상 재산 등록 의무는 일반직 기준으로 했을 때 4급 이상이 되는 거죠. 뒤에 많이 있지만 일반직 기준으로 보면 4급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군무원 9급 기출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그 주민 직접 참여 제도 있죠. 22번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뭐 비교적 쉽게 내는데 그런 이제 OX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두 문제 같은 경우는 OX인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서 풀어야 된다. 아마 많이 그 생각이 되셨을 거예요. 아까 22번 결국 주민 직접 참여 제도에 대한 문제가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또 윈터의 이론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아마 대부분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출제 유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시험을 보신 분이라면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바둑을 이제 실력을 늘리려면 복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서 패착을 했는가. 시험도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실수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0년 군무원 9급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